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국내 최고 역사교사와 함께하는 북토크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인데요.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솔페리노의 회상 책이라고 했어요. 네, 사실 가지고 온 책이 휴머니타리안이라는 책인데 그 솔페리노의 회상을 읽고 싶은데 네, 책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휴머니타리안이라고 얼마 전에 그쵸. 이제 개정이 돼서 굉장히 보기 쉽게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솔페리노의 회상 옛날 버전이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또 그걸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좀 보기 좋게 개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만 그런 건가요? 여전히 저는 보자마자 이걸요? 제가 이걸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다. 뭐 배경이 이름이 너무 많다 등등등 있을 것 같은데 배경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이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닌데 왜 역사교사가 나와서 이 책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맨 앞쪽에 역사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읽잖아요. 그렇죠. 딱 각을 잡고 네, 이걸 반드시 다 읽으리라. 그런데 몇 페이지 넘기다 보면 너무나 많은 지명과 인명과 사건들이 딱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거 참 읽기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선생님과 함께라면 절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당시 역사 상황을 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 솔페리노의 회상은 19세기 중반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1862년에 쓰여졌는데요. 이 솔페리노의 전투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제가 이렇게 이탈리아 주요 도시라고 해서 조금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탈리아가 나눠져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1번입니다. 1번. 요 1번이 사르데냐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있었어요. 여기 있는 사르데냐 왕국이 이 전체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통일하고 싶은데 당시는 19세기 중반이죠. 이 19세기 중반 때 여기 4번이랑 요 옆에 있는 요쪽 있죠. 요쪽이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땅인데.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고 있었고, 요 2번을 위시로 한 요쪽 부분을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위성국이라고 해야죠. 오스트리아의 위성국들이 여기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스트리아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르디냐 왕국이 오스트리아를 몰아내고 통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그 당시 엄청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엄청 강대국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한 나라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누군가와 함께 힘을 합쳐야겠죠. 힘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좀 강대국 중에 좀 도와줄 나라 어디 한번 찾아볼까 했더니 왼쪽 위에 붙어있는 요 나라. 바로 어느 나라죠? 프랑스죠. 그렇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 당시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랑 약간 경쟁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사르데냐를 도와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몰아냈을 때 그냥 도와주지 않죠. 그렇죠. 또 대가를 대가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요 6번입니다. 프랑스 쪽에 붙어있는 요 땅. 여기가 이제 사보이랑 니스라고 하는 요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요쪽 지역을 이제 프랑스로 넘겨주는 대신에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끝났고요. 네, 맞아요. 아닙니다. 네, 그분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오케이를 해가지고 도와줍니다. 그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가 바로 솔페리노 전투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1859년에 이 솔페리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책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읽자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앙리디당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인가요? 어디 쪽 사람이냐면 스위스 쪽 사람이고요. 사업가예요. 사업가가 네, 심지어. 사업가입니다. 이 앙리 듀낭이 원래는 그 알제리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알제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프랑스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쵸. 찾으러 갔는데 어딨냐 그랬더니 지금 전쟁을 하러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앙리 쥐낭은 또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 옵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에서 아 정말 집념 대단하신 분이다. 난 사업을 성공하리라. 네. 뭔가 다르신 분이죠. 네, 행동력이. 생각했거든요. 행동력이 대단하십니다. 워낙, 뛰어나신 분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본인의 사업 맞아요. 때문에 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 때문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 왔는데 그때 이 솔페리노 전투의 다음 날 그 솔페리노 옆에 있었던 카스틸리온에 6월 25일 날 도착해가지고 엄청난 전쟁의 참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전투가 사실 하루밖에 안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1859년 6월 24일 날 이 솔페리노 전투가 시작이 돼서 하루 만에 끝난 건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지금까지 되는 게 그 피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그렇죠. 말을 들었거든요. 이 솔페리노 전투 때 이제 사르데냐랑 프랑스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군대랑 이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데요. 하루 왼종일 싸워서 양측 합쳐서 약 한 4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런 그 모습을 앙리디낭이 보게 됐다는 이 전쟁 거죠. 당일은 못 봤는데 네. 그 다음날 그 사상자들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앙리 쥐낭은 뭔가 탁 느끼는 게 있었어요. 구호 활동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솔페리노 전투 그리고 솔페리노 전투 이후에 있었던 구호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출간한 책이 바로 이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이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솔페리노 전투 또 앙리디낭까지 아주 가볍게 잠깐 알아봤고요. 네. 이제는 정말 책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즐겁지 않으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니 정말로 근데 배경 지식을 듣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훨씬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3부로 나누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1부는 이 전쟁의 참상이 많더라고요. 이게 경험한 얘기보다는 이제 군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들은 내용들을 적은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진짜 중요한 부분은 2부부터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1부에서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전쟁의 참혹성입니다. 정말 참혹한 내용들이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부부터는 앙리디낭이 직접 구호 활동을 한 경험과 목격한 걸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는 이 카스틸리오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구호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 조그마한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말 사르데냐 군대, 그 다음에 프랑스 군인,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군인 구별하지 않고 정말 다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조금 더 중부상자들이라고 할까요? 네. 뭐 외과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는 좀 치료하기 힘드니까 조금 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브레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이 브레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앙리디낭이 직접 치료, 구호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친 사람들이라든가 네. 치료하는 모습들을 이제 목격하고 느낀 점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대도시인 밀라노 지역까지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이런 구호 활동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크게 3가지 도시를 이동하면서 네네. 이게 기록이 됐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구호 활동을 이제 펼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전쟁 양상, 그 다음에 구호 활동, 그다음에 이 책의 마지막 3번째 부분이 바로 앙리디낭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러셨어요. 이 책을 쓴 목적, 그렇죠. 이유, 그게 이제 3부에서 나온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 책을 읽는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1부, 2부까지 읽고 이 책을 덮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결론이 3부에 있기 때문에 3부를 꼭 읽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3부는? 구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은 경험이라든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별로 그런 활동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 때 말고 평상시에 좀 능력 있고 좀 헌신적인 사람들, 좀 자격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자발적으로 만드는 이런 봉사단체 같은 것들이 각 나라별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친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 편이든 상대편이든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앙리디낭이 2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카스틸리오네에서 이제 구호 활동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 형제다. 그 말에 앙리동이 엄청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적이든 우리 편이든 우리는 모두 다 형제이기 때문에 구별하지 말고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도주의라는 말을 왜 나왔는지, 왜 적십자사에서 이제 휴머니타리안이라는 말을 하는지 이 책을 보면 정말 알 수밖에 없겠다. 맞아요. 정말로 이 책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요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계속 연도를 얘기했지만 좀 연도만 들으면 이제 역사 두드러기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이 전투가 언제 일어났느냐? 그러면 이제 한국사 배운 친구들은 보통 이제 구한말 시기쯤 네. 다가오면 왜 우리 TBS 드라마 하고 막 그런 그 시기구나. 흥선대원군이 이제 살아있을 때구나. 아까 얘기했던 나폴레옹 3세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요. 그게 이제 병인양요거든요. 강화도에 쳐들어온 또 게. 그렇게 연결을 네네네. 하니까.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그때 들어와가지고 외교장각 도서 네. 이걸 다 약탈해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같은 나폴레옹 3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 협약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전쟁 상태에서는 적과 아군 구별하지 말고 민간이든 포로든 다 똑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이 제네바 협약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제네바 협약이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네. 6.25 전쟁 때 이 제네바 협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포로들을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 중 하나가 브레시아 지역에서 한 그 부녀자가 네. 그 치료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다. 나는 어머니다. 하면서 다친 장병들을 계속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 적이든 우리 편이든 그런 다친 장정들이 아들 같아서 치료해준 그 마음, 거기서부터가 인도주의의 시작이 아닌가. 책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요즘. 맞아요. 그렇죠. 근데 책이 정말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고요.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일수록 책 한 권 읽으면서 마음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 먼저 절대 보지 마시고요. 저랑 선생님하고 함께 했던 내용들 들은 다음에 책을 접하신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꼭 불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런 시간. 저희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